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끝까지 책임질까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부모 부양이 이제는 개인의 선택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의존하며 노후를 보내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서름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경제적 정서적 독립부터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 두기까지 현명한 노후를 위한 7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욱 행복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독립 유지. 노후에 자식에게 서름당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가끔은 나도 힘든데 기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경제적 독립은 노후의 안정성을 보장해 줍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73%가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자녀나 친척의 지원 비율은 14%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40%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며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55세에서 79세 사이의 고령층 중 69%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중 57%가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75세 어르신은 자녀가 2명 있지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없어 폐지를 주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의 70세 어르신은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본인의 삶을 즐기고 계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서울에 사는 67세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동네 경로당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제 자존감도 회복됐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실감하고 있어요.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 계획을 통해 연금 기여를 늘리고 연금 수령 연령을 최대한 늦추어 최대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축 및 투자를 통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문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준비는 노후의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노후의 자식에게 서름당하지 않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정서적 독립. 두 번째 방법은 정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자신의 관심사나 취미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이는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노인 중 8명 중 7명은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서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50% 낮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두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서울에 사는 72세 이 씨의 말씀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요. 저는 지역 사회센터에서 매일 활동을 하고 독서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덕분에 외로움을 느낄 시간도 줄어들었죠. 요즘은 그림 그리기도 배우고 있어요. 창의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정신적으로도 훨씬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정서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센터나 클럽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개발도 중요하며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등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해 온라인 강의, SNS, 줌 모임 등에 참여하면 집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맺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독립은 노후의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서적 독립은 노후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 두기. 세 번째 방법은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반드시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중 8명 중 6명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기대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직업이나 관심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삶에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자녀와의 기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자녀가 바쁘다고 해서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려고 했죠. 지금은 자녀와의 관계가 훨씬 건강해졌어요. 과거에는 자주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명확한 소통을 통해 자녀와의 대화에서 기대와 필요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 관리도 필요하며 자녀가 반드시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립 노력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거리는 노후의 자녀에게 서름당하지 않고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관계 유지에 노력하기. 네 번째 방법은 자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중심으로 대화하며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소중한 순간을 경험하지만 반대로 오해와 서운함이 쌓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고령자 중 70% 이상이 자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는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녀가 해주는 작은 도움이라도 고마움을 전하면 관계가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갈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부산에 사는 68세 박 씨의 말씀입니다. 제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녀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시간을 내서 저와 함께 있을 때 그 감사의 마음을 꼭 전달하죠. 그렇게 작은 선물을 보내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어요. 갈등이 생길 때는 나 전달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연락도 안 하니? 대신 내가 바쁜 걸 알지만 내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자녀가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후에 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 피하기. 5번째 방법은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를 돌봐야 한다는 기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자 중 60% 이상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자립하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보호 본능이 기대와 집착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행복을 찾고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기대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기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반드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나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자녀도 자신의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 서로 편해졌어요. 부모로서의 역할은 평생 지속되지만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면 자녀와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후에 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피하는 것은 노후에 자식에게 서름당하지 않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6. 법적 사회적 대비. 6번째 방법은 법적 및 사회적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닥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산 분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요양 서비스나 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노후의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자 중 72%가 노후 준비를 위한 법적 조언을 원한다고 합니다. 법적 대비 방법으로는 유언장 작성, 재산 관리, 노후 복지제도 활용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에 사는 80세 이 씨의 말씀입니다. 저는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고 가족들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미리 재산 분배를 정리했습니다. 또 요양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했죠. 이러한 준비 덕분에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고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적 사회적 대비의 핵심은 사전 계획입니다. 준비된 노후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대비는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해결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적 및 사회적 대비는 노후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7. 스스로 행복 추구. 마지막 방법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노후에도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여행,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자 중 80% 이상이 여가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부산의 73세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해요. 70대에 접어들면서 혼자서라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죠. 다양한 나라를 방문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고 그 속에서 정말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어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핵심 요소는 목표 설정과 적극적인 사회 활동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며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행복한 삶의 열쇠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후의 행복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노후에 자식에게 서름당하지 않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자식에게 서름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많을 수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제적 정서적 독립을 유지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스스로 행복을 찾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후회 없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